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아의 쏙점입니다. 중산 간께에서 고요히 그치고 멈추면 높게 쌓여서 두툼한 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그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멈추게 되는 것이니 외물의 자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은 외물을 통해서 소통하고 교류합니다. 이렇게 외부로 활동하면서 소모된 에너지는 깊은 밤 숙면으로 휴식하고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다시 아침이 되면 깨어나 활동하는 것처럼 52번 중산 간께에서 그쳐도 마침까지 그치지 못하는지라 저절로 움직여 차츰 나아간다는 53번 풍산 점괘로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3번 풍산 점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3번 풍산 점괘의 괴상은 외께는 공손한 모습의 손괘와 내께는 고요히 그쳐있는 간괘로 괴 이름이 풍산 점괘입니다. 풍산점의 점자는 삼수변에 술의 거 그리고 도끼 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괴상으로 설명하면 외 호께는 리께로 수레를 가리키고 내 호께는 감께로 물을 말합니다. 이처럼 괴상을 상형 문자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산 점괘에서 외께는 손께인데 오행으로 목을 뜻합니다. 목을 음양으로 구분하면 진목은 우람한 나무가 하늘을 향해 펼쳐 나아가는 것이고 손목은 땅속 깊이 파고드니 뿌리를 깊게 내려 큰 나무가 건실하게 자라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간께의 초남과 손께의 공손한 장녀가 가정을 이루는 뜻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시집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복희씨의 풍산 점괘 괴상을 보고 문왕께서 점은 여귀인 길하니 이정하니라. 점은 여자가 시집가는 것이 길하니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로우니라 하셨습니다. 53번 풍산 점괘는 입춘에서 입하절로 들어가는 봄의 가정입니다. 만물이 점차 자라나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점여귀길은 약동하는 봄의 기운처럼 여자가 잘 자라서 때가 되면 시집가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귀자는 언덕부에 그칠지에 빗자루 추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자는 시집갈 가자와 같은 뜻입니다. 고요히 그쳐있는 언덕을 정갈하게 치우는 모습입니다. 과거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뜻을 두고 주로 외부의 일을 해냈습니다. 여성은 수신제가 가만사성이라 집안에 가풍을 만들고 훌륭한 자식을 낳고 키워서 명문가로 만드는 것이 주어진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시집가는 것을 길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 정은 남자는 일을 행하고 여자는 일을 이루고 마무리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로울 수 있습니다. 문왕의 풍산 점괘 단사를 공자께서 단왈 점지 진야이 여귀의 길야이라 진득위하니 왕류 공야이요 진이 정하니 가이 정방야이니 기위는 강득 중야이라 지이 손할세 동불궁야이라. 단에 점의 나아감이 여자가 시집가는 것의 길함이라. 나아가서 위를 얻으니 가서 공이 있으며 나아감에 발음으로써 하니 가히 나라를 발음이니 그 위는 강이 중을 얻음이라. 그치고 겸손하니 움직여서 궁하지 않음이라 하셨습니다. 점지 진야는 중산 간께에서 두툼한 유종의 미를 거둔 집안의 가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풍산 점괘에서 명문의 가문으로 이끌어갈 여자가 육례를 갖추고 시집 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육례는 혼인 절차에 대한 예절입니다. 먼저 납체는 신랑이 신부집으로 혼인을 구하고 문명은 양가의 가문에 대해서 서로 알아보며 납길은 혼처가 마땅한지 점도 치고 가족들과 의논하여 결혼의 여부를 결정하며
납징은 신랑집에서 채단을 함에 넣어 신부집에 보내고, 청기는 신랑집에서 사주단자를 신부집으로 보내고 태기를 정하며, 친앙은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이하여 오는 것입니다. 신부집에서는 신랑을 귀한 객으로 여겨 접객하는 서쪽의 방에 신랑 신부의 초야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므로 신랑을 서방이라고 하는 연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육례는 순서를 밟아서 점차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귀의 길은 시집온 여자는 그 집안에서 안주인의 위치를 얻게 되는 것이니 길한 것입니다. 진득위는 손께의 육사효가 음자리에 음효가 있고, 간께의 구삼효가 양자리에 양효가 바르게 있으므로 나아가는데 위를 얻었다고 한 것입니다. 왕유공야는 시집을 가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진이정은 바르게 하여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이 정방야는 가와 만사성으로 반듯한 가정을 이루면 나아가 나라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기위 강득중은 외께 손께 구오효의 위치를 뜻합니다. 구오효는 중을 얻었고 양효로서 강건함도 갖춘 것입니다. 이처럼 여자가 시집을 간다는 것은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지이 손에서 지는 네 개의 간께에서 비롯됩니다. 한 집안의 주부로서 그 자리에 머물러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손은 외께의 손께에서 나왔습니다. 그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공손한 덕으로 겸양을 갖추었습니다. 동불궁야는 지로서 마음안을 굳건히 하고 손으로서 공손히 처신함이니 움직이는 데에 아무런 궁함이 없는 것입니다. 복희씨의 괴상을 보고 공자께서 상왈 산상유목이 점이니 군제이하야 거현덕하야 선속하나니라. 상에 가로되 산 위에 나무가 있는 것이 점이니 군자가 이로써 어진 덕에 거해서 풍속을 착하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간다는 것은 산 위에 나무를 심는 것처럼 뿌리 근자를 보면 간토에 나무 목 뿌리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언덕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상가하면서 순서를 밟아 점차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현덕은 네 개의 간께에서, 선속은 외개의 손께에서 비롯됩니다. 두툼한 언덕에 나무를 심으면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렵지만 점점 뿌리를 깊이 내려 안정하게 되면 그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위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착한 영향력으로 명문의 가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보고 군자는 산처럼 두툼한 덕에 거하면서 선속하니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습을 선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송하의 쏙점은 여기까지입니다.